대한민국 반도체가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왜 그게 문제인지 아는 사람은 또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키움증권 박유학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트럼프 2.0 시대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는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봐야 될지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고서 풀버전은 하단 댓글을 통해서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금융을 쉽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얘기해볼 이야기의 흐름은요,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완전 자국 중심으로 판을 짜려고 한다. 그래서 우방이라고 여겨졌던 대만이랑 한국은 뜯길 것이고, 오히려 적국이라고 생각했던 중국이랑은 앞에서는 으르렁대지만 뒤에서는 기브앤테이크를 할 것 같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정확히 말하면 메모리 반도체죠. 메모리 산업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손을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높아심에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알아서 잘 하겠지. 중국 기술력은 사기야, 허세야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중국으로 넘어간 산업들을 우리가 이미 여러 개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들을 질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격려하고 응원하는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트키를 쓰고 있는 상대랑 싸워서 이겨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의 정책부터 살펴보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됐던 게 바로 감세와 관세였죠. 그 중에서도 미국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 해외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관세인데요. 기본적으로 보편 관세라 해서 10에서 20% 관세가 모든 수입품에 부과될 예정이고 중국은 60%까지 매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건 좀 너무 질렀다고 생각하고요. 미국도 중국의 수출이 막히면 손해를 많이 볼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계속해서 문제시했던 펜타닐, 이 약물에 대해서 중국이 손을 좀 봐주면 관세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핵심 공약이었던 이 칩스법은 해외 기업들, 특히 우방국들한테 보조금을 주면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라고 한 건데 트럼프는 이것도 엄청 싫어하죠. 어차피 관세를 때리면 미국으로 들어와서 자기 돈으로 공장을 지을 건데 왜 우리나라 세금으로 남의 나라 기업 공장을 지어주냐 하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바이든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조금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제 오늘로 12월이 됐으니까 진짜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사실상 바이든이 이제 일을 거의 안 할 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받는 보조금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건 기정사실로 보이고요. 기업들도 이제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야겠죠. 미국이 이렇게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아메리카 온리로 가는 상황이 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나 대만 같은 우방국은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오히려 중국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그동안은 미국이 큰형님처럼 동생들을 챙겨주고 중국이란 나쁜 놈은 대신 때려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모든 게 거래 관계가 되면서 동생들한테도 너네도 좀 뭐 내놔라 그러고 안 주면 때리고 반대로 중국이 뭔가 도움될 만한 걸 미국한테 주면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돌려줄 수도 있게 된 거죠. 물론 트럼프가 대놓고 중국이랑 사이좋게 지내려는 모습은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트럼프 대신에 머스크랑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풀어보려고 한다는데요. 트럼프도 자기는 스트롱맨처럼 보여야 되니까 직접 앞에 서서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우리의 대단한 슈퍼 천재 머스크의 말을 들어보니까 중국이랑 거래를 하는 게 우리한테도 이득이 되더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명분과 실리를 함께 챙기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건데요. 정말 이 HBM이라는 아이템이 디램에서 분리돼서 하나의 챕터로 나온다는 거에서 격세지감이 느껴지네요. 예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했거든요. 디램과 낸드의 고정거래 가격이랑 ASP 추이나 빗크로스 같은 걸 보면서 업턴이구나 다운턴이구나 했었는데 이제는 분석의 틀을 재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빅테크 AI 서버 투자가 늘면서 이거에 필요한 AI 반도체 수요도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이 HBM을 담당하고 있죠. 이게 올해는 작년보다 208% 성장하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151%더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영업이익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에 하이닉스는 28%,
삼성전자는 16%가 될 거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보다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내년에도 PC나 스마트폰 수요 회복이 더디고 서버 쪽 수요만 견조하면 전체 이익이 줄고 그 중에서 HBM 비중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HBM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하이닉스가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D램과 낸드, 전통적인 메모리 양대 축을 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대만 시장조사 업체의 자료에 따르면 고정거래 가격이 20%, 30% 감소했다 그래요. 자세히 보시면 D램 같은 경우에는 11월 평균 고정거래 가격이 1.35달러로 전월 대비 20.59% 감소한 거고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11월 평균 고정거래 가격이 2.16달러로 전월 대비 29.8%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부에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의 주가가 안 좋았던 것도 이런 영향이 가장 컸고요. 사실 저는 이 D램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랑 말랑 하는 것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경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주제를 정했어요. 이 보고서를 발간하실 때만 해도 미국이 CXMT라고 중국의 대표 D램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하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CXMT는 그 블랙리스트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게 조금 섬뜩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메모리 산업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잘했던 것도 분명 있지만 미국의 D램 회사인 마이크론이 있었고 얘네가 일종의 중국의 침공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했던 것도 분명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LCD 디스플레이가 중국으로 넘어간 것도 결국에 미국 회사가 없어서 중국이 반시장 경제적으로 들어와도 미국이 막아주지 않았던 거죠. 아무튼 미국 입장에서는 메모리라는 게 사실 AI 시대에서 주인공은 아니고 조금 중요한 조연 정도인데 미국이 이미 GPU나 CPU는 꽉 잡고 있으니까 메모리는 싼 값에 많이 보급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정말 미국이 CXMT를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지 않고 CXMT가 범용 D램을 넘어서 HBM까지 만드는 데 성공하면 진짜 트럼프가 한국의 메모리를 버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또 중국 업체랑 치킨 게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발간했을 시점보다 D램 쪽은 상황이 더 안 좋아졌는데 오히려 낸드 쪽은 여기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긴 해요. 여기에서는 키옥시아랑 마이크론이 낸드 가동률을 높이면서 공급 과잉 국면에 들어갔다 했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 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키옥시아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동률 축소에 들어갈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어쩌면 내년에 낸드에서도 HBM처럼 서버 위주로 들어가는 아이템이 나와서 범용 낸드랑 특수 낸드를 구분해서 봐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ESSD라고 일종의 서버용 낸드 아이템이죠. 이거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했으니까 이것도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낸드는 현재 상황이 최악이고 내년부터는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업 분석이 있는데 종목 추천을 위한 콘텐츠는 아니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이 두 개의 차트가 저는 참 인상적인데 2007년부터 2023년까지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PBR 차트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2024년부터 삼성전자는 바닥으로 가고 SK 하이닉스는 천장으로 가는 모습 보이시나요? 그래서 평균 회귀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올라가건 SK 하이닉스가 내려가건 중앙으로 다시 수렴할 것이다 하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요. 추세 추종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제 완전히 다른 기업이다. SK 하이닉스는 내년에도 장사를 잘할 것이고 삼성전자는 내년에도 장사를 못할 것이다 하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전통적인 PBR 차트를 벗어나는 뉴 노멀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사실 테크 산업에서 내부인도 알기 힘든 정보를 외부인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전망하는 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판단을 해서 후회 없는 의사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솔케미칼이라는 고순도 과산화수소를 만드는 소재 기업이랑 TCK라는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만드는 부품 기업을 소개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저랑 의견이 조금 다르신 것 같았어요. 보통 반도체 상승 사이클 때는 장비가 먼저 반등하고 소재랑 부품 다음에 반등하거든요. 그 이유가 음식점을 생각해 보시면 쉬운데 우리가 손님이 없어도 최소한 주방 세팅은 미리 해둬야 나중에 갑자기 주문이 들어올 때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와서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에서도 장비는 미리미리 발주를 해서 세팅을 해두고
실제로 가동률을 끌어올리면서 소재랑 부품을 발주하는데, 심지어 반도체 장비는 냄비나 후라이팬처럼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발주를 넣어도 제품을 받고 세팅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 장비 회사들도 부침이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소재랑 부품이 반등하려면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트럼프 2기에 대한민국 반도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키움증권 박유학 애널리스트의 인덱스 보고서랑 최근 뉴스를 중심으로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D램부터 지켜야 된다. CXMT가 최근에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LCD 꼴 나지 않으려면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지원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금융을 쉽게 공부하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